안녕하세요, 짠재석입니다. 오늘은 여행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가성비 있게 여행 다녀오는 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팁은 진짜 간단하면서도 다들 은연중에 알고 계실 수 있는 팁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선입견 때문에 알면서도 가지 못했던 그런 팁일 겁니다. 저는 해외여행이란 것을 20대 중반에 처음 가본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뭔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 돈으로 차라리 명품 지갑을 사고 명품 벨트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행이란 거는 주기적으로 가줘야 삶에 활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짠재석이란 네임에 걸맞게 가성비 있게 갔다 와야만 하겠죠. 자, 바로 본론으로 여행을 가장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갔다 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홈쇼핑을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겁니다. 아씨, 개나 소나 알고 있는 홈쇼핑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팁이라고 말하냐? 그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TV 틀 때마다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홈쇼핑 패키지 여행 가보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10명 중에 9분은 안 가봤을 겁니다.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봤어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만 해도 패키지 여행은 부모님 효도 관광으로나 보내드리는 여행, 그거 가면은 내 마음대로 일정도 못하고 내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걸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이 패키지 여행 자체를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당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계기로 홈쇼핑에서 나오는 여행 상품을 앞으로는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우선 제가 23년 9월에 갔었던 태국 여행 패키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3박 5일의 일정이었고요. 첫 번째, 바다 뷰가 보이는 호텔 숙박료 포함. 두 번째, 왕복 비행기 항공권 포함. 세 번째, 전 일정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포함. 네 번째, 각종 관광지 입장료 포함. 다섯 번째, 전통 안마 2시간권 포함. 이렇게 5가지가 포함된 금액이 1인당 얼마였을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맞춰보세요. 정답은 1인당 2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렇게 다 포함인데 29만 9천 원이라고? 말이 되냐? 다 이랬어요. 실제로 저희 부부는 그때 당시 홈쇼핑을 보다가 29만 9천 원? 이거 한번 일단 예약이나 해볼까? 해서 예약을 걸었어요. 예약을 검과 동시에 주변 지인들한테 다 홍보를 했어요. 이쪽 톡방 저쪽 톡방에 다 홍보를 했어요. 그 결과 저희까지 총 해서 3커플이 다 같이 갔다 오는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예매를 해서 출발하기 전까지도 이거 무슨 장기 떼이는 거 아니야? 한국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돈 더 내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장난반 진단반으로 저도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3박 5일 동안 가이드분의 안내에 따라서 일정을 소화할 때에도 믿지 못했어요. 언제 본색을 드러내실까? 이런 의심을 좀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6명은 모두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그때 같이 갔던 3커플 모두 처음 패키지 여행의 추억을 살면서 절대로 못 잊을 것 같다고 너무나 극찬을 했어요. 이런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며 저희한테 맛있는 밥도 대접하겠다고도 약속을 했고요. 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는 지인들이랑 갔다 왔으니까 재밌었던 거겠지. 그 말도 부정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 와이프랑 같은 일정, 같은 식사, 같은 관광지를 또 가라고 해도 갈 겁니다. 물론 인당 29만 9천 원이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해당 금액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똑같이 갔던 코스, 똑같이 갔던 음식, 똑같이 갔던 관광지를 만약에 다른 달에 가시면은 저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돈을 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매일매일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 시즌이고 많은 가족들이 자녀들의 방학 시즌엔 어떨까요? 그때 항공사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비행기가 만석이 될 거예요. 알아서. 만석을 이루면 당연히 비행기 좌석값은 비싸질 거고 그 여행지의 음식값이며 숙박료며 다 비싸질 거예요. 하지만
휴가 시즌이 아니고 방학 시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곳곳에 빈자리가 발생하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해겠죠. 이 부분에서 여행사가 항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행사는 극성수기 때 얼마나 많은 항공사 티켓, 비행기 좌석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만큼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여행사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네들 비수기 때, 자기네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많이 팔아준 여행사들이 더 이쁘고 그 여행사들한테 더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행사들에게 성수기 때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좌석을 비율 배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는 항공사의 눈치를 보는 거고 일종의 자기네들 성수기 때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식의 명목으로 비수기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여행 상품을 내놓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비행기 왕복에 숙박에 음식에 인당 29만 9천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원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한 원가를 제가 모르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세부랑 코타키나발루 등 4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패키지 여행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 관광, 쇼핑 일정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죠. 가장 치명적이죠. 그런데 선택 관광의 경우 본인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쇼핑은 어쩔 수 없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가야지만 거기 가서도 안 사면 그만입니다. 요즘에는 막 강매하고 막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이 부분에서 29만 9천 원보다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29만 9천 원만 쓰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쇼핑이 싫다면 난 노 쇼핑 찾아서 갈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만큼 금액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짠재석이기도 하고 온라인 셀러기도 하니까 그 여행지에서 쇼핑? 그것 또한 상품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텍스 침구류나 보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이 가장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만약에 끝까지 보셨다면은 패키지 여행을 갈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를 믿고 한 번만 가보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짠재석이었습니다.